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마포구에 위안부 할머니 쉼터가 있는데 이 쉼터의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바 있죠.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숨진 소장과 윤 의원과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예, 이제 고인이 된 소장분께서는 그러니까 지난 5일 날 파주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검 진행 중인 거죠. 예, 부검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 1월에 윤미향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2003년에 이 할머니들의 쉼터가 서대문구 경기대 앞에 있었는데 네. 다들 이렇게 바빠가지고는 할머님들을 잘 돌봐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해줄 사람을 찾는데 워낙에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줄 수가 없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는 적절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몇 달이 걸렸는데 그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분이 그 고인이 된 소장님이시고 네. 저 월급 80만 원밖에 못 줘요 하는데도 나 좋은 일 하는데 기꺼이 내가 봉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분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쉼터에서 이제 할머님들을 돌봤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윤미향 의원의 이렇게 모습도 뉴스에 공개가 됐는데 많이 오열하더라고요. 몸에 한 반쪽이 떨어져 나간 걸 것 같아요. 이분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안부 활동에 그러니까 평생 본인이 이렇게 바쳐서 일을 해왔는데 동지를 잃었으니까는 그 슬픔이 어떨지는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쉼터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네. 이전에 이제 거주했던 분이 김복동 할머니라든가 기론옥 지금 할머니도 계속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는 곳인데 네. 이제 단지 거주를 하면서 그냥 돌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외출을 한다 그러면 활동 보조인이 없이는 외출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수요 집회에 이렇게 가서 이제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취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2000년 중반쯤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이 이제 케어를 해서 모시고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네. 식사하는 걸 돌보고 그리고 모시고 가고 그 일을 16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정의연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위안부 피해자들을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손발이 돼준 이 소장님의 헌신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이 3번의 사표를 냈는데 3번째 사표를 냈을 때 윤미향 그 의원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사표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화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지금 우익 유튜버들이 여기 앞에서 뭐 쌍욕을 하고 그러면서 뭐 밤에도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전화를 하다가 오히려 위로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제 밝혀질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사인이 밝혀질 텐데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그 책임 소재가 사실은 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의혹만으로 이렇게 했다면 우리의 취재 관행과 또 우익 유튜버들의 그 거의 무자비한 폭력과 가까운 그런 자기네들은 방송이고 취재 활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폭행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사망 소식에 윤미향 의원, 언론과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기자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생중계를 하면서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댄다. 검찰에선 쉼터로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다. 어제 SNS에 이 같은 글을 남겼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 국회 윤미향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윤 의원을 찍으려고 그렇게 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방을 나서는 모습을 찍자 굉장히 좀 불만을 표출을 좀 과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찍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냐?
내가 죽는 모습 찍으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화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만 이 같은 윤 의원의 분노 표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분노를 표출했다는 그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자신이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16년 동안 자신과 더불어서 동고동락을 해온 친구이자 동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네.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보도가 중요하다 그러고 아무리 특종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리고 여기서 무슨 특종이 나옵니까? 그야말로 그 윤미향 의원이 사퇴라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특종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무분별한 것이에요. 그 보도의 가치가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인, 그 취재 대상인 사람을 거의 공격하다시피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도라고 지칭을 해서 안 됩니다. 이거 파파라치들도 아니고 특히나 지상파라든가 이런 곳에 품격 있는 그런 언론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노의 표출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일부에서는 이 과다한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소장님의 그 연결식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연결식을 시민사회장으로 하면서 취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고인을 정말 마지막으로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 하는 고인과 가까운 활동가들의 그런 네. 바람이 그대로 투영된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평론가님 짚어주신 언론은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정의연과 관련된 마포 쉼터 압수수색도 부담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검찰 수사와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도 함께 적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서부지검에서는 어제 입장 표명을 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사 조사 과정에서요, 중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네. 변호사나 검사나 사실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거 진상 규명하고는 별도로 언론이 궁금하면은 가서 취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과잉 보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정말 고인을 이렇게 괴롭게 한 사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적정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고인과 관련해서 논평을 할 때는 패널들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인이 분명히 억울했던 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도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위안부 운동과 관련한 대의는 지켜져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수사 결과를 지금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어떤 그 위안부 활동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계기로 삼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 수사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부분 강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이번 사건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선한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평화의 우리 집이 사실상 전쟁터가 된 데에는 검찰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 그 평화의 우리 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검찰은 여기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인지 전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그야말로 고발을 하자마자 열흘도 채 안 돼가지고 덜컥 압수수색을 갖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혐의를 특정해가지고 네. 압수수색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소한 그 공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 최소한의 어떤 양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범죄자를 갖다 때려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체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에 지금 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런 피해들을 최소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신속하게. 그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물품들이나 이런 목록들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가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고, 네. 그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전 영수증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30년 전서부터 영수증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평화의 우리 집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다 챙겨서 달라라고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영장을 그 자리에서 떠나면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갖고 평화의 우리 집을 갖다 습격하듯이 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그 사진이 나가고 이런 것 자체가 일단 그 특히나 그 네. 정의기억연대나 평화의 우리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죄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압수수색 관행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근대적인 것이죠. 예. 아니 근데 검찰이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네.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이 나왔을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쉼터를 압수수색했던 거는 일련의 회계장부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간 거였거든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원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100가지 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됐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문입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자, 아마 검찰에서는 상이 끝나고 난 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앞서 전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난 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다, 이렇게 입을 뗐지만 위안부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 또 여성 인권 평화를 위한 발걸음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 그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인 입장의 발언이고 너무나 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의를 훼손하거나 네. 그 뭐 정의연의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촉구하는 식의 그런 방향으로 이 일이 엉뚱하게 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딱 선을 그어 주셨고, 네. 그다음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네. 정부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서 제시되고 있는 양식의 그 불안전성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많은 지금 시민사회단체 전문 회계사들에 의해서 증언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세청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국세청이 옛날처럼 네. 상위 기관이어서 갖고 와라는 명령을 갖다 던지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국세청들이나 세무서들은 그런 식의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그 많은 그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세금들을 갖다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네.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뜻을 고스란히 이제 잘 수행을 하는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